네, 그 소개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굉장히 분에 넘치는 소개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굉장히 약간 그 부담스럽고 또 사실 이제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그 포항공대 그 콜로키움 이렇게 초대받아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돼서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 주제 관련해서 이제 여기서 특별히 다른 학교가 아니라 특별히 포항공대에서 이걸 얘기하기가 조금 더 이제 그 약간 굉장히 감사하면서도 이제 부끄러운 부분이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의 대부분은 사실 포항공대 교수님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시작이 되고 발전이 되어 온 분야들이에요. 그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한국에서 순수하게 진짜로 그 외국에 계신 한국 분들이 아니라 한국 분들이 한국에 실제로 이제 시작한 그리고 그 메이저 브랜치가 된 이제 연구 분야들이 많지가 않은데 사실 그 중에 하나라고도 어떻게 보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조금 이제 모자란 부분이 있거나 이제 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이제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이제 제가 그 약간 요 분야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관심을 가졌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분야를 바라보는지 그냥 이제 그 이런 견해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 소개를 받았던 것처럼 그 조기룡 교수님께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강원대학교에 있고 오늘 발표는 이제 제목은 Twisted Quantum World of Spin of Entanglement라는 약간 좀 거창한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저 교수님 제가 얼마 정도 시간을 쓰면 될까요? 한 시간 안으로 끊어주시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모자랄 것 같으면 이제 조금 뒤에 약간 좀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예, 보통 이제 저희가 여기 3학년 이제 3학년 이상 학부생들 분이 좀 많으실 것이고 조기룡 교수님께서 이제 그 양자역학 진도를 좀 빨리 나가셨다고 하니까 제가 안심하고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그 양자물리 이제 약간 중반부 후반부로 들어가면서 보통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제 그 오비탈과 스핀 가군 동량 자유도 사이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자유도를 이제 배우게 되잖아요. 그리고 저 두 가지가 사실은 우리가 고체 물리, 그러니까 컨덴스 매터 시스템이라는 이제 그 많은 원자들의 이제 그 모여 있는 그런 시스템을 다룰 때 사실 제일 중요한 자유도가 되는 놈들이죠. 뭐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궤도 가공 동량부터 시작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원자의 오비탈 구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화학 시간에 맨날 들여다보는 주기율표를 이제 그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지대한 역할을 한다는 건 아주 잘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제 그 전자들이 기본적으로 들고 있는, 그러니까 그 공간상에서 함수로 표현이 안 되는 강원 동량 성분이 스핀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 스핀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스핀들이 많이 모여서 같은 방향으로 쫙 정렬이 되면은 이제 자석이라는 걸 만들어낸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배우셨겠지만 저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같은 물리량이기 때문에 오리진은 다르지만 같은 물리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둘이 잘 섞이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도 아마 양자역학 시간에 배우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걸 지워야 되는. 예, 선을 지우고. 예, 거기에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스핀 궤도 결합, 이제 스핀 오빗 커플링이라는 그 메커니즘 또는 상호작용이 이제 양자역학 중반부에 또 등장을 하죠. 얘는 뭐 이제 하이퍼파인 커플링이니 뭐 그런 얘기도 하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예, 이건 약간 재미있게도 얘는 기본적으로 이제 양자역학에서의 그 상대론적 효과의 이제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대충 이제 고전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보자면은 이렇게 이제 고전적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어떤 무거운 원자의 주변을 이제 그 전자가 뺑글뺑글 이제 돌고 있으면 스핀을 가진 애가 뺑글뺑글 돌고 있으면은 스핀과 그리고 이제 전하를 들고 있죠. 걔네가 뺑글뺑글 이제 궤도를 돌고 있으면 걔네가 이제 그 궤도 가공 동량을 만들어주는 동시에 궤도 가공 동량을 만들어주게 되고, 우리가 이제 프레임을 살짝 바꿔가지고 이제 전자 프레임에서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전자 입장에서는 거꾸로 물론 이제 입자의 움직임이 고전적으로 입자의 이제 원운동으로 보는 게 약간 좀 올바른 관점은 아니지만 그냥 고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전자 입장에서 보면 원자 핵이 자기 주변을 뺑글뺑글 돌고 있는 걸로 보이고, 다시 말해서 전하를 가진 입자가 자기 주변을 돌고 있으니까 전류가 흐르는 거고, 그 전류에 의해서 이제 비어사발 법칙에 의해서 이제
전자가 느끼는 자기장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 자기장 방향으로 이제 전자의 스핀이 정렬을 하고 싶어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효과를 이제 직접 이제 그 손으로 써보게 되면은 이제 오른쪽에 써지는 해밀토니안 그 추가항이 이제 그 우리의 이제 그 해밀토니안에 들어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이제 그 전자의 움직임이 어떨 때는 이제 그 광속에 상당히 근접하게 돼서 이제 그 상대론적 효과가 이제 그 들어오게 될 수가 있고 그 효과를 제대로 고려 안 하면은 이제 2분의 1 팩터가 이제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식에 사실은 이제 그 2분의 1이 추가로 곱해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그걸 정확하게 얻어내는 방법은 이제 그 토마스 프리세션이라는 그 코렉션을 집어넣어가지고 저걸 2분의 1을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디락 이퀘이션, 그러니까 상대론적 영역에서의 슈레딩거 방정식을 대체하는 물건을 우리가 잘 써보게 되면은 그게 이제 그 전자를 설명하는 파트와 그리고 이제 그 반전자, 그러니까 양전자를 설명하는 파트 총 4개의 컴포넌트로 써지는 이제 그 스핀, 그 디락 스피너, 그 성분 4개짜리 벡터가 솔루션이 된다는 걸 이제 우리가 나중에 대학원 영재학학 시간에 배우실 거예요. 혹시 안 배우셨으면. 참고로 대학원 1년차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제 그 하이 에너지를 하지 않으면 이제 그 입자들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안티파티클을 우리가 그 날릴 수가 있잖아요. 그 자연속식을 정리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저 해밀토니안을 이제 그 입자, 파티클에 대한 걸로만 쓸 수 있고, 그럼 거기에서 그 파티클에 대한 항들로만 쫙 정리할 수 있고, 거기에 그 첫 번째 또 두 번째 코렉션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저 이제 스피노비 커플링 텀이고, 저기는 실제로 이제 2분의 1 팩터가 이제 나온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참고로 이제 중간에 저런 이제 R분의 1 곱하기 그 원자핵으로부터의 포텐셜에 이제 데리버티브가 있는 걸 봐서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무거운 원소에서 이제 강한 영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유출해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저런 식의 이제 L.S 텀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또 하나 알고 있는 거는 이제 L.S를 이제 그 L 플러스 S의 제곱, 다시 말해서 그 토탈 앵귤러 모멘텀 J의 제곱과 그리고 이제 L 스퀘어, S 스퀘어로 이제 우리가 바꿔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고 있죠. 자,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전자, 그리고 원소 오비탈 내 전자를 가정한다고 생각해 보면 보통 요 L은 결정이 되어 있고, S도 결정이 되어 있고, 중요한 거는 요 이제 그 전자의 토탈 앵귤러 모멘텀이 어떤지에 따라서 이제 그 코렉션 텀의 세기가 이제 달라지게 된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예를 들면 그런 영향들이 이제 그 물질 내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냐면은, 들어오게는지 이제 한번 살펴보자면은, 예를 들면 간단하게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반도체 물질로 많이 쓰는 갈륨 아르세나이드를 보게 되면은, 페르미 레벨 근처에서의 이제 그 전자 구조, 다시 말해서 전자의 트랜스포트를 결정한 게 결국에는 페르미 레벨 근처에 이제 그 밴드들이잖아요. 걔네들의 주 성분은 주로 이제 그 아르세닉에 있는 피오비탈들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피오비탈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L 이퀄 1이죠. 그리고 거기다 스핀 하나 있으니까 S 이퀄 2분의 1. 따라서 이제 그 L 이퀄 1과 S 이퀄 2분의 1이 서로 결합을 하면서 J 2분의 3, 2분의 1, 이 두 개의 상태들이 생긴 거라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갈륨 아르세나이드 이제 에너지 디스퍼션, 이제 에너지 운동량 디스퍼션, 다시 말해서 이제 밴드 스트럭처를 이제 그려보게 되면은 대강 이제 여기 오른쪽 아래 제가 보여드린 그림처럼 보이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요 스피노비 커플링의 영향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안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보통은 저걸 안 집어넣는 게 이제 계산하기가 편하고 이제 빨리 되기 때문에 보통 안 집어넣고 계산하는데, 가끔 그게 무시가 안 되는 예제들인데, 요 지금 갈륨 아르세나이드 예제도 어떻게 보면 그런 예제라고 볼 수가 있죠. 보시면 왼쪽에 이제 에너지 이퀄 제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케미컬 포텐셜, 페르미 에너지 근처 상태들, 감마 포인트, 다시 말해서 이제 운동량이 빵인 전자들의 에너지 레벨들을 보게 되면은 딱 2개 정도로 갈라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저 아래쪽 밴드들이, 페르미를 바로 아래쪽에 이제 밴드들이 아르세닉 P 밴드리고, 쟤는 그래서 잘 보면 이제 같은 에너지를 가진 6개가 뭉쳐 있어요. 걔네가 살짝 2개로 이제 스피노비 커플링을 고려하면서 2개로 갈라지는 걸 볼 수 있고, 정확히 상태 6개는 우리가 이제 L1, L 이퀄 1,
S 이퀄 2분의 1. 그 총 디제너러스는 3 곱하기 2에서 6이죠. 그게 이게 이제 토탈 앵귤러 모멘텀 J가 3분의 1, 2분의 1인 두 개의 상태로 갈라지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따라서 스피노비 커플링은 이제 우리의 전자구조를 설명함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전자구조를 아주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중요한 이제 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한 가지 이어서 그 질문은 이 스피노비 커플링이 단순히 그냥 저런 이제 밴드 이제 디제너러스 조금 갈라지는 그런 정도로 영향을 받게 주지 않을 것이냐. 옛날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보통 저 스피노비 커플링 그 텀을 집어넣는 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귀찮아서 다 빼버렸어요. 계산도 훨씬 더 오래 걸리고. 그렇지 않다는 게 사실은 이제 교수님, 상당히 질문이 놀랍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밸런스 밴드는 스피노비 커플링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컨덕션 밴드는 하나도 안 받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나요? 컨덕션 밴드가 그 갈륨의 S오비탈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0 예, 더하기 2분의 1 해도 2분의 1이니까. 그렇죠. 예. 제가 그걸 약간 좀 오해를 사게 말씀을 드렸네요. 이렇게 그 아니에요. 밑에 있는 애들만 P오비탈이 위에 있는 애들은 S오비탈. 그래서 네. 위에 있는 애들은 영향이 없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에릭골 원인 상태들이 이렇게 있고, 근데 이제 그 보통 그 스피노비 커플링이 이제 그 재미있는 역할을 하는 시스템들이 보통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주로 연구했던 시스템들은 그 피오비탈, 그러니까 이제 그 아르세닉이나 이제 그 셀레늄 그런 애들보다는 그 설퍼나 셀레늄 그런 애들보다는 이제 그 전이금속 그 이제 주기율표 가운데 껴있는 뭐 이제 그 코발트, 철, 니켈, 뭐좀 무슨 이리디움, 골드 이런 애들을 주로 봤었는데, 재미있는 거는 이제 그 전이금속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그 에릭골인, 다시 말해서 디오비탈이 부분적으로 차 있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이 이제 그 전이금속들이 마치 이런 이제 그 환경 안에 그 저런 이제 주변에 산소나 이제 그 뭐 이제 그 아니면 다른 뭐 할로겐계 애들처럼 애나이온들이 주변을 이제 팔면 형태로 둘러싸고 있으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 원래는 이제 그 오비탈 5개짜리 그 그 5개짜리 디오비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L=2 오비탈들이 대충 이제 에너지가 다른 2개의 이제 그룹으로 갈라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나가 이제 요 위에 소위 말하는 EG 오비탈들이라는 애고, 그 에너지가 낮아지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지금 동글뱅이 친 저 소위 말하는 T2G 오비탈, 그러니까 그 DX, DY, DXY, DXZ, DY,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오비탈들이 이제 그 어떤 그 네이클로버처럼 이렇게 그 펼쳐진 그런 애들 3개가 있는데, 제가 저 중간에 화살표들을 의도적으로 그려놓은 걸 보면 눈치를 채시겠지만, 쟤네 이제 방향성이 기본적으로 피오비탈들 방향성이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오비탈들이 어떤 한쪽 방향으로 서 있냐, 아니면 어떤 평면에 누워 있냐만 따라 다르고, 쟤네를 그래서 재미있게도 단순히 모양만 비슷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수학적으로도 이제 쟤네를 이제 그 마치 진짜는 아니지만 마치 이제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1인 것처럼 이제 걔네를 이제 똑같은 수학적인 공간에 매핑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저 T2G 오비탈들 진짜는 아니지만 마치 그 가군동량 1인 것처럼 행동하는 저 상태들 3개에다가 전자를 집어넣고 스피노비 커플링을 적용을 시켜보게 되면은 정확히 저 P오비탈에서 벌어진 일이 똑같이 벌어집니다. L=1과 S=2분의 1. 사실은 이제 L effective 1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얘네가 진짜 P오비탈은 아니기 때문이죠. 스피노비 커플링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래서 똑같이 이제 그 토탈 J가 1, 2분의 1, 2분의 3 이런 애들로 쭉 갈라지게 되는데, 다만 재밌는 건 이게 진짜 그 P오비탈이 아니기 때문에 재미있게도 여기 들어오는 이제 스피노비 커플링 텀의 사인이 이제 마이너스로 뒤집어져가지고 원래는 이제 그 에너지가 그래서 에너지의 상하관계가 이제 뒤집어지는 거 저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우리가 그 보고자 하는 시스템이 이제 그 요 디오비탈에 이제 전자 그 5개가 차는 애들이다. 그럼 예를 들면 어떤 애들이 그런 조건을 만족하냐면은 이제 그 전이금속 중에서 무거운 애들, 이리디움에서 전자를 4개 뺀 이리디움 4 플러스, 또는 루세늄에서 이제 전자를 3개 뺀 루세늄 3 플러스, 이런 애들이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게 되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기. 우리가 이제 그 고체물리 시간에 배워서 아는 바로는 그 꽉 채워져 있는 어떤 에너지 상태들의 묶음은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상태들이 있는 전자들을 이제 엑사이트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파이나이트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은 영향 끼치지 않아요. 쟤네는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남는 건 여기 부분적으로 차 있는 얘네밖에 남지 않고, 그리고 쟤네는 마치 이제 얘는 토탈 앵귤러 모멘텀이 2분의 1이니까 마치 이제 S 이꼴 이제 2분의 1인 전자들과 이제 비슷하게 이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복잡한 문제에서 굉장히 단순한 문제. 그러니까 오비탈 자유도와 스핀 자유도가 동시에 있는 시스템에서 스핀 자유도만 존재하는, 그러니까 가짜 스핀 자유도만 존재하는 시스템으로 이제 매핑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럼 뭐 재밌는 게 무엇이냐? 결국에는 조금 더 재미있을 수 있는 시스템을 그 어떤 스피노비 커플링에 의해서 단순한, 좀 더 재미가 없을 것처럼 보이는 시스템으로 바꾼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 요 파동함수 형태를 우리가 써보면은,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마 학부 양자 그 중간고사 2학기 뭐 관련된 내용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 문제 굉장히 좋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동함수를 써보게 되면은 요렇게 생겨먹었어요. 여기 그 dxy, dyz, dxz 세 개의 오비탈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써지게 되는데, 다만 스핀들이 이렇게 다르고, 특정 오비탈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특정 성법 같은 경우는 저 앞에 또 이미지너리 넘버 i가 달라붙은 걸 볼 수가 있게 되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그 소위 so-called J-effective half 오비탈들은 뭐 수학적으로는 이제 S 이꼴 2분의 1, 그러니까 스핀 2분의 1인 입자들처럼 행동하지만, 실제 이제 걔네들 공간상의 모양은 굉장히 이제 그 공간상에서 이제 등방적이지 않은 애나소트로픽한 모양새를 가진다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고, 저게 무슨 재밌는 역할을 하느냐. 한 가지 예제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저만 재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런 식의 모양새를 가진 J-effective half 오비탈들이 이제 어떤 2차원 평면 위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앉아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J-effective 그러니까 마치 사각격자 위에 놓인 이제 어떤 두 개의 이제 서로 다른 이리디움 4 플러스, 루테리움 3 플러스 이온들입니다. 그리고 한 사이트 위에 있는 다른 전자가 다른 사이트로 이제 건너가는 상황. 다시 말해서 이제 전자의 운동을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전자가 이제 그 사이트 I에서 J번째 사이트로 건너갈 때, 보통 이제 요 사이트에 앉아 있는 이제 그 전자의 오비탈이 특정 모양새를 가졌기 때문에, 얘네는 기본적으로 전자가 뛰어갈 수 있는 방향이 이제 스페리컬 시메트릭하게 모든 방향으로 튀어나가기 쉬운 것이 아니라 특정 방향으로만 튀어나가기 쉬워요.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전자가 위로 건너뛰어서 중간에 어떤 산소든 뭐든 매개하는 다리를, 징검다리 하나 건너뛰고 이쪽으로 건너가는 상황을 생각해 보게 되면, 얘는 dyz에서 dxz로 중간에 다른 구름다리를 건너뛰고 건너갔죠. 아이고, 너무 지저분한데.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요 i라는 페이지가 들어옴으로써 여기 결국에는 이제 전자가 i번째 사이트에서 어떤 키네틱 에너지를 통해서 이제 j번째 사이트로 건너간 확률 진폭은 이렇게 플러스 i라는, 그리고 뒤에 이제 t파이라는 어떤 실수와 함께 플러스 i라는 페이지를 가지게 되고, 여기 아래쪽으로 건너갈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여기 순서가 달라졌죠. 여기는 이미지너리 넘버가 없다가 있는 페이지로 건너갔고, 얘는 이미지너리 넘버가 없다가 있다가 없는 페이지로 넘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캣의 이제 앞뒤가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이제 추가로 마이너스 페이지가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바, 전자는 저중에 양자역학적인 입자는 저중에 한 가지 경로만 택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를 다 택하고, 따라서 전체 이제 전자의 건너뛰임은 이제 1번과 2번 두 가지의 중첩이 돼요. 다시 말해서, 그리고 요 1번과 2번 경로는 각각 부호가 반대였죠. 다시 말해서 전자의 건너뛰임이 서로 상쇄 간섭을 일으켜가지고 빵이 되는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되고, 다시 말해서 스피노비 커플링의 효과로 인해서 상쇄 간섭이 벌어지게 되고, 전체 이제 키네틱 에너지가 이제 확 줄어드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자들이 잘 건너가지 못하게 되어서 운동 에너지 자체가 이상하게 서프레스가 되는 기묘한 일이 벌어지게 돼요.
아마 그 아하로노프 보험 효과를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게 꽤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텐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스피노비 커플링이 하는 역할이 이제 그 비필드가 하는 역할이랑 꽤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메커니즘을 가지고 원래는 금속이 되었어야 할 물질들이 이상하게 금속이 안 되고 절연체가 되는 이제 그런 현상들을 사실 여기 아까 들어오신 거 확인했는데 이제 김범준 교수님께서 2008년에 이제 처음으로 밝혀내셨고 그게 어떻게 보면 소위 그 스피노비 커플드 모트 페이즈 또는 스피노비 커플드 시스템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기 시작한 첫 페이퍼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교수님 예, 질문이 챗에 있는데요. 박평진 예, 학생 혹시 직접 마이크 켜고 질문할 수 있으면 질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제가 잘 몰라서 예, 그런데, 예, 제가 EG, T2G 이런 게 예, 크리스탈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거든요. 뭔가 지금 설명하신 게 크리스탈에 맞습니다. 대한 레티스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 예, 정확하게 이게 그렇습니다. 그냥 제너럴하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보통 큐빅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애들이 큐빅 시메트리를 가질 때 그렇게 갈라지죠.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그 큐빅 시메트리가 있는 시스템들 주로 많이 계산해서 이제 그걸 예제로 들었던 건데, 당연하겠지만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원자들의 배열의 시메트리가 낮으면 훨씬 더 이제 애들이 많이 갈라져요. 여기는 3개씩 뭉칠 수 있었지만 시메트리가 더 떨어지면 그게 2개, 1개 막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죠. 예, 네, 그러니까 주로 감사합니다. 이제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제 원자를 주변을 이제 어떤 음이온들이 이제 팔면체를 이루고 둘러싸던가 아니면 사면체를 정사면체를 이루고 둘러싸던가 그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저도 그런 이제 질문 예, 질문 하나만 예, 해도 될까요? 예. 전에 슬라이드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보면 예, 스플리팅이 그 네, 4개하고 2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예.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 어디 보자. L 이꼴 1 플러스 S 이꼴 2분의 1. 요게 이제 클랍스 고단 코에피션트 전개해보면 J는 2분의 1. 여기 플러스가 아니라 이제. 아니, 왜 다시 지워졌죠? 죄송합니다. 이런. 예. 다시 할게요. L은 1. 크로스, 이제 S는 2분의 1. 얘는 J는 2분의 1. J는 2분의 3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얘는 디제너러시가 2고 얘는 디제너러시가 4죠. 네네. 이해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J 이펙티브 하프, 그러니까 스피노비 커플링에 의한 이펙티브 스핀 2분의 1, 그리고 이제 키네틱 에너지가 서프레스 된 요거를 약간 하이티시 구리산화물 초전도체에 이제 전자 구조를 흉내내어서 역시 초전도체를 달성하는 또 다른 지름길로서 활용한 연구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쟤네가 마치 스핀 2분의 1. 그리고 저런 전자 구조를 가진 대표적인 예제가 바로 이제 층상 구조 스트론튬 2 리튬 옥시즌 4라는 물질이고, 저건 정확히 이제 고온 산화물 초전도체의 이제 일종의 아빠 물질, 그러니까 저기에 전자를 도핑하면 초전도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을 했던 란타늄 2 카프 옥시전 4라는 물질의 전자 구조, 결정 구조와 완전히 똑같고, 만약에 이제 스피노비 커플링 때문에 우리의 이제 이리듐의 자유도가 이펙티브 스핀 하프가 되면 진짜 모든 것이 상당히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구리산화물 초전도체의 이제 초전도성의 이제 일종의 지표로서 특징으로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제 소위 말하는 페르미 아크라는 현상인데, 그러니까 원래는 큰 원을 그려야 돼 페르미 서페이스가 중간에 어딘가 이제 전자의 스펙트럼이 뿌얘지면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저게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제 초전도 이제 오더 파라미터가 이제 광전자 분광학에 드러나는 한 가지 이제 예제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정확히 그런 이제 현상이 요 스트론튬 리튬 옥시즌 4에다가 이제 위에다가 이제 포타슘 노징
그리고 사슬에서 뿌리로서 이제 전자를 공급을 했을 때 실제로 비슷하게 등장을 한다는 사실을 이제 또 지금 저희 연세대 김영광 교수님 그룹과 그리고 또 김봉주 교수님 그룹에서 이제 같이 또 이제 밝혀내신 바가 있었죠. 자, 물론 이 주제는 현재까지 이제 계속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근데 사실 스피노비 커플링이 하는 재밌는 역할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제가 벌써 30분을 썼는데 조금 속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릴 타겟 시스템들은 이제 대강 이런 식의 빌딩 블록들을 가지고 만들어진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어떤 무거운 전이 금속을 어떤 이온 판면체가 둘러싸고 있고, 그런 애들이 서로 이제 모서리를 이어가면서 평면에 쫙 누워 있는. 그래서 이제 여기 이런 식의 어떤 벌집 격자, 이렇게 이제 전이금속 이온들의 벌집 격자 형태를 이루는 그런 물질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걔네들이 이렇게 층층이 쌓여 있는 그런 물질들을 대상으로 하고, 사실 그런 구조를 보이는 물질들이 사실 최근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다루고 있죠. 그리고 보통 그리고 그런 구조를 가진 물질들의 공통점, 바로 이 중간에 이제 J-effective half 오비탈들이 J-effective half 오비탈이 이제 이런 식의 방향성을 가지고 누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아이들 사이를 건너다니는 전자들은 방향에 따라서 마치 서로 다른 방향으로의 이제 어떤 이펙티브 어떤 유효 자기장을 받는 듯한 효과를 이제 보이게 되고, 거기에서 굉장한 이제 괴상한 일들이 이제 많이 벌어지게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씁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 주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주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페이퍼들 다 이제 리스팅하기에는 제가 시간이 없고 공간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했던 예제로, 제가 그냥 할 기회가 있었던 물질들로만 이제 그림들을 좀 써봤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전자간 상호작용이 약한 페이스에서의 이제 소위 말하는 스피노비 커플링에 의한 베리 페이즈 효과에 의한 미상질환체 상태가 이제 한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 저런 스피노비 커플링의 방향성 의존성 호핑에 의한 또 다른 게 전자간 상호작용이 강한 부분이 바로 이제 아까 조기령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키타이프 스핀 리퀴드 또는 프러스트레이티드 시스템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걸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알아놓은 효과 얘기했었는데, 양자 시간에 많이 해보셨겠지만, 이게 양자역학의 이게 신비한 논로컬리티를 처음으로 이제 얘기해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예제죠. 이렇게 이제 어떤 전자의 이제 이동 경로를 마치 이기로 교수님 실험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패브리케이션을 상당히 잘한 다음에 중간에 이제 플럭스 튜브, 그러니까 굉장히 로컬라이즈된 비필드를 통과를 시켜주게 되면은 전자는 비필드가 있는 공간을 지나가진 않지만 마치 이제 비필드 플럭스에 의해서 발생한 벡터 포텐셜의 영향을 요 두 경로를 통해서 전자가 느낀 것처럼 보고, 그 두 개의 경로 사이에 이제 경로 사이에 이제 위상차가 정확히 요 벡터 포텐셜의 컬의 적분, 다시 말해서 이건 결국 이제 B.DA, 그러니까 요 면적을 지나간 자기장의 적분, 플럭스로서 이제 표현이 되죠. 그리고 이제 요 플럭스의 크기에 따라, 여기 플럭스고, 플럭스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여기 스크린에 맺히는 또는 여기에 도달하는 전자의 세기가 이제 달라지는, 다시 말해 간섭 패턴을 보이게 되고, 정확히 이게 아까 제가 J-effective 화학 오비탈이 사각격자 위에 있을 때 생겼던 이제 상쇄 간섭과 같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비필드에 의한 이제 재미있는 효과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제 또 많이들 알고 계신 퀀텀 홀 에펙트가 있죠. 2차원 어떤 일렉트론 가스 시스템을 굉장히 잘 만들어 놓고 거기다 우리가 수직으로 자기장을 가게 되면은 클래시컬 리밋에서는 이제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쟤네가 로렌츠 포스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입자들이 이렇게 이제 위아래로 이제 전하에 따라서 이제 치우치게 되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전기장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정확히는 이제 EY와 X 방향 이제 전류 사이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제 요 홀 컨덕티비티라는 이제 양이 있었죠. 그리고 저 홀 컨덕티비티 또는 이제 홀 코에피션트를 가지고
그 물질 내의 전하의 그 처지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를 말해줄 수 있었고, 그게 바로 이제 그 전공의 존재를 이제 말해준 한 가지 중요한 실험 결과가 됐었는데, 그게 양자역학적인 리미스로 가게 되면 이제 다시 또 고전적인 이제 설명 방식을 생각해 보면, 어느 순간 빅필드가 무지하게 강하면 더 이상 로렌츠 포스가 너무 강해가지고 전자들이 직선 운동을 못하고 뱅글뱅글 돌게 될 거예요, 이렇게. 다시 말해서 그 고전적으로도 이제 그 홀 효과에서 빅필드가 너무 강하게 되면은 물질들이 이런 그 일렉트론 가스가 결국은 이제 그 가스가 아니라 인슐레이터가 될 거다라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죠. 재밌게도 이제 그런 영역까지 가게 되면 이제 그 홀 컨덕티비티는 이제 없어야 될 것 같지만, 왜냐하면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재밌게도 우리가 요 방향 이제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물질 내부에 있는 전자들은 완전한 원운동 궤도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전류를 흐를 수가 없지만, 가장자리인 애들은 이제 그 완전한 원궤도 무반도 계속해서 이렇게 튕기다 보면은 요 주변을 따라서 뱅글뱅글 돌게 되는 전류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게 되죠. 다시 말해서 속은 전원체지만 겉은 이제 그 금속이, 이건 뭐 겉바속촉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굉장히 이상한 물질의 상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홀 컨덕티비티가 0이 아니라 어떤 퀀텀 컨덕터스라는 이제 물리적인 상수로 물리적 상수로 결정되는 어떤 양의 정수배로서 주어진다는 사실이 실험적으로 관찰이 됐고, 곧 이제 그 이론적으로 그 설명이 됐죠. 설명이 됐죠. 그리고 이 정수를 우리가 이제 그 위상 불변량 또는 천 넘버라고 이제 부르고, 기본적으로 저게 위상 불변량이라고 이름이 붙는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이 외부 자기장에서 발생하는 전자의 운동량 공간의 외부 자기장이 그 전자 운동량 공간에도 마치 어떤 빅필드가 가해진 것 같은 효과를 주게 되거든요. 그 효과를 우리가 이제 그 베리 커버처 또는 베리 커버처 여보세요? 이건 베리 커버처는 아니고, 네. 이건 베리 커넥션이라고 부르고, 그게 이제 우리의 이제 그 운동량 공간이 이제 어떤 주기성을 갖기 때문에 그 주기성을 갖는 공간 안에서 이제 어떤 그 정의된 양의 적분은 항상 어떤 정수로밖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게 그 수리물을 잘 하시는 분들 또 수학하시는 분들의 이제 연구를 통해서 발견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콜 컨덕티비티가 결국은 그래서 어떤 기본적인 물리량의 정수배로서 이런 퀀텀 홀 영역으로 가게 되는 결정이 됐다는 게 알려졌고, 그래서 그런 물질의 전도성 구조는 결국 이렇게 될 거예요. 속은 완전히 이제 전자들 오비탈 모션에 의해서 이제 절연체가 되어버렸는데, 겉으로만 이제 전자들이 뱅글뱅글 돌고 있는 겉에만 전도성 채널이 생기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고, 우리가 이런 물질들을 바로 이제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 이제 위상 절연체라고 하게 됐고, 여기서 이제 껍데기를 따라 생긴 전자가 통할 수 있는 채널의 개수가 바로 이제 요 1000 넘버라는 사실이 이제 잘 알려져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예, 말씀하시죠. 아까 전에 슬라이드에서 예. 잠시만요. 제가 넘어가야 되는데. 예. 아까 전자가 빙글빙글 돌면서 전류가 안 흐른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시그마 XY에 대한 텀이 엣지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전체에 대한 엣지에 대해서만 그런 건가요? 전체 물질 전체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사실 홀 컨덕티비티 계산 자체는 엣지를 고려하지 않고 사실 벌크의 전자 구조만을 가지고 계산이 되는 양이기는 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벌크의 전자 구조만 가지고 계산된 양이 결국엔 이제 경계면에서 벌어진 일을 이제 말해준다는 게 사실 이제 이야기에 되게 이제 흥미로운 부분이긴 하죠. 벌크 바운더리 크로스펀던스라고 하죠. 계산 자체를 보게 되면은 그냥 언뜻 보기에는 경계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걸 제가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저걸 이제 경계에서 벌어진 일로 이제 저걸 해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나머지 0이 되는 부분들은
시그마 XX나 시그마 YY는 0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게 맞나요? 맞습니다. 요 퀀텀홀리즘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레지스티비티 텐서를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여기는 0, 여기 어떤 값들이 이렇게 이제 살아남는 거. 근데 요 값들이 결국에는 이제 홀 컨덕티비티의 이제 역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요놈들 정확히는 역수는 아니죠. 왜냐면 이게 행렬로 써지게 되니까. 그래서 얘네는 0인데 얘네는 그 0이 아닌 살아남는, 따라서 이제 그 벌크 전도성은 빵이 됐지만 이제 그 트랜스버스 요런 X 방향 필드를 걸었더니 Y 방향으로 이제 그 전류가 생기는, 그러니까 요 경계를 따라서 생기는 전도성만 살아남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20분 나왔습니다. 큰일 났다. 예, 그래서 조금 더 속도를 15분 더 쓰셔도 됩니다. 사실은 75분으로 잡혀있긴 하거든요. 네. 최대한 제가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아직은 스핀 오브 커플링 얘기가 안 나왔잖아요. 근데 일단 요런 이제 단순 절연체 전자들이 원자주에 잘 매여 있는, 그래서 갭에 아무것도 없는 지루한 절연체가 있었고, 80년대 사람들이 빅필드를 거니까 이런 식의 엣지를 통한 트랜스포트가 가능해지는, 따라서 우리가 어떤 그 디스퍼션을 그려보게 되면은 벌크 밴드를 이렇게 잘 정의가 되는데, 이제 그 중간 영역에서 정확히 엣지에만 존재하는 그런 전기를 통할 수 있는 밴드가 생기는 그런 애를 발견해서 우리가 걔네들 퀀텀 홀 페이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2005년쯤에 이 퀀텀 홀이 만약에 그 타임 리버설을 적용해서 두 시스템이 같이 존재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여기서 빅필드가 이쪽 방향으로 가해지고 있는데, 우리의 시스템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컴포넌트가 있어서 한 컴포넌트에는 빅필드가 여기로 가해지고 다른 컴포넌트에 빅필드가 반대로 가해지면, 사실 그런 시스템이 있을 수가 있으면, 정확히 스핀 업과 다운이 둘 다 존재하는 시스템에서 각각의 스핀에 대해서 서로 다른 반대 방향으로 이제 빅필드가 가해질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그럼 그런 애들은 이제 업스핀은 이제 이렇게 카운터 클럭 시계 반대 방향 커런트를 줄 거고, 다운스핀은 이제 이렇게 시계 방향 커런트를 주는 이런 시스템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놀랍게도 이런 자기장 역할을, 요런 이제 서로 다른 스핀에 대해서 이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저는 이상한 자기장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스핀 오브 커플링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자, 2차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3차원에서는 이제 2차원에서는 벌크가 이제 절연체고, 1차원 껍데기를 따라서 이제 전류가 흐르니까, 이게 3차원으로 확장하게 되면 이제 벌크 안에서는 전연체지만 2차원 표면을 따라서 전류가 흐르는 이런 식의 시스템도 가능하지 않을까. 놀랍게도 가능하다는 게 이제 밝혀졌고, 그게 2007년, 2008년쯤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위상 절연체라는 이름이 붙기 시작을 했고, 그놈들의 전자 구조는 이렇게 생겨먹었죠. 벌크는 이렇게 위아래 갭이 살살 아주 잘 형성이 되어 있는데, 벌크는 갭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엣지, 서페스 표면을 따라서만 이렇게 이제 어떤 전도성 채널이 생기는, 그리고 그게 이제 디라콘처럼 생겨먹은 그런 애들이 발생한다는 게 알려졌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제 스핀 오브 커플링이 서로 다른 스핀들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제 빅필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이 또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만약에 근데 이제 우리의 시스템에 이제 어떤 스핀 업과 다운 사이의 균형이 매우 깨져 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시스템에 이제 시스템을 이룬 전자들의 스핀들이 한쪽 방향으로 매우 강한데 다른 쪽 방향으로는 이렇게 이제 매우 약해서, 이런 시스템을 보고 우리가 어떤 시간 대칭성이 깨졌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요 깨진 시간 대칭성에 의해서 이제 마치 물질 속에 존재하는 강한 이제 자성이, 자화율이 물질에 걸리는 강한 자기장과 비슷한 역할을 해주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자기장이 특정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그게 이제 물질을 절연체로 만들어서 엣지 커런트만 살아남게 만드는, 마치 정확히
퀀텀을 해서 벌어지는 일을 자기장 없이도 실현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을 수가 있게 되고, 우리가 그런 애들을 보고 이제 퀀텀 아노멀러스 홀, 그 퀀텀 홀은 홀인데 비필드가 없이도 이상하게 이제 그 스스로 홀호가 생긴다 하여서 이제 아노멀러스 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노멀러스 홀 효과도 결국 벌어질 수 있는 것이 스피노빅 커플링이 결국엔 전자와 전자의 이제 궤도 운동과 이제 물질 내에 존재하는 자성 사이를 서로 엮어주기 때문에 사실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스피노빅 커플링의 이제 그 직접적인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뭐 제가 뭐 한가 이런 예제도 있다는 정도만 봐주세요. 제가 옛날에 했던 일 중에 하나가 그런 아노말러스 홀 효과가 강하게 특정 물질들에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재밌게도 제가 들여다본 물질은 이제 그 철들이 이렇게 이제 어떤 그 벌집 격자를 이루고 이렇게 특징이 이렇게 쌓여있는 물질을 하나 들여다봤어요. 철은 기본적으로 꽤 가벼운 편이죠. 이리듐이나 이제 이제 로디움 이런 애들, 뭐 금이나 이제 플라티넘 이런 애들에 비해서 굉장히 가볍고, 스피노빅 커플링의 역할이 그렇게 이제 크지는 않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시스템이었는데, 재밌게도 이걸 들여다보게 되면은 물질 속의 전자들이 이제 전자들 사이에 서로 밀어낸 서로 다른 스핀들끼리 싫어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훈스 커플링이라는 영향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주된 이제 그 구성원들은 다운 스핀을 차지한 주된 구성원은 전부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이제 그 시야에서 사라지고, 홀로 남은 얘만 서서히 이제 이 물질에 존재하는 크리스탈 필드 등의 다른 에너지 스케일들을 이제 점점 먹으면서 점점 디제너러시가 갈라지기 시작을 하다가 마침내는 이 시스템에 존재하는 그렇게 크진 않았던 대강 이제 한 100 MeV, 그러니까 이제 100 MeV보다 꽤 작은 에너지 스케일 말고는 다른 에너지가 존재하는, 대칭성을 더 떨어뜨려 줄 수 있는 다른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스피노빅 커플링이 작지만 그러면 그 차이를 만들어줄 수 있는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죠. 다른 경쟁자가 없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J-이펙티브 하프오비탈 비슷한 애가 뭔가 등장을 하게 되고, 걔네가 이제 갭이 벌어지면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전자들 사이에 서로 싫어하는 플롱 이제 리펄전 때문에 그 역할이 조금 더 뻥튀기가 되면서 결론적으로 이게 이제 요 물질이 그 아노멀러스 홀 컨덕티비티를 이제 퀀텀 아노멀러스 홀 컨덕티비티를 보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정확히 예. 이거는 실험적으로 합성이 되는 애인가요? 실험적으로 합성이 된 적이 됐고, 있는 건가요? 네. 예, 그 시험 페이퍼를 보고 사실은 이제 이걸 했거든요. 근데 저게 관찰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제한 조건이 하나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그 오비탈들 사이의 건너뛰임에 이상한 페이즈가 달라붙는 일이 여기서 생기는데, 왜냐? 이 물질에서 결론적으로 전자가 사는 오비탈 또는 전자가 사는 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각 각 철 사이트별 걔가 저렇게 생겨 먹었어요. XY, YG, GX가 마치 120도 exponential I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exponential 플러스 마이너스 I 세타만큼의 페이스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걔네들 사이에 이제 건너뛰임을 이제 잘 보게 되면은 항상 한 사이트에서 다른 사이트로 건너뛸 때 서로 다른 팔 사이 저는 페이스 정보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그만큼의 이제 페이스 정보를 뛰어댕긴 전자가 항상 자기가 이제 느끼게 돼요. 그리고 저 페이스는 정확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하로노프 본 페이지의 형태랑 되게 비슷하게 생겨 먹었죠. 요렇게. 다시 말해서 전자들이 사는 오비탈 집, 그놈들의 모양이 스피노빅 커플링에서 결정이 되고, 그놈들이 어떤 공간상의 에나소트로피를 가지게 되면은 그게 전자들의 거동에 영향을 끼치는 이펙티브 비필드로서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래서 저놈들의 전자 구조를 들여다보게 되면은 다만 문제가 이제 요 A 사이트를 이제 원래 발견된 물질에는 여기 바륨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요 바륨을 주기율표 이제 한 칸 위에 한 칸 위아래가 아니지. 주기율표 이제 BA 왼쪽 한 칸 왼쪽 한 칸 오른쪽에는 세슘과 란타늄으로 이제 바꿔주게 되면은
걔네가 그 벌크는 인슐레이터지만 그 어떤 걔네를 가지고 이제 어떤 그 굉장히 두껍게 그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밴드를 그려보게 되면은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그 특정 방향을 가지고 이제 흐르는 이제 그 예를 들면 이건 왼쪽 그 물질의 이제 왼쪽 엣지만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요 이제 그 속이 채워진 심볼들이 이제 그려져야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요 앞에 조성에 따라서 전자의 도핑에 따라서 그 엣지 그 속은 인슐레이터인데 엣지의 커런트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생기거나 또는 시계 방향으로 생길 수 있는 이런 이제 물질이 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어떤 존재하는 물질에서 앞에 이제 원소를 다른 걸로 바꿔치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실험적으로 아직 발견은 안 됐지만 여튼 교수님, 세슘은 왜 예. 이걸 프리퍼하고 안타늄이 이렇게 되나요? 아 그러니까 그게 세슘이어도 이것도 되고 저렇게 돼야 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기 만약에 이제 그 여기 그러니까 뭔가 바륨이 들어오죠. 디렉셔널리티가 들어가나 보네요. 예, 이유가 상당히 간단합니다. 여기 바륨이 들어가 있잖아. 그럼 밴드가 어떻게 네. 생겼냐면은 여기가 K, 여기가 0이면은 밴드가 이제 네. 요렇게 생겼어요. 네. 근데 각각의 밴드 첫 넘버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뭐가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가 바뀌나 보군요. 파트너가 예.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네. 예. 네. 사실은 그래서 저게 바륨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쟤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죠. 여기 바륨이 있잖아요. 얘는 그 아이싱 페로마그네스로 그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크로미움 트라이아요다이드 같은 재밌는 애가 될 수가 있는데 다만 이게 구조상 이제 그 한 층 한 층 껴내기가 이제 그 간단치가 않고 구조의 폴리모프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 층상 구조 안정화시키는 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생각보다 사람들이 관심이 덜 가지는 것 같은데 최근에 네. 여기 요 물질에서 여기 아이언이 CO가 되고 여기 아세닉 P 대신에 아세닉 O4 2가 되면 이게 또 다른 키타 F 뒤에 말씀드릴 키타 F 자성의 후보가 될 수 있다는 페이퍼들이 있죠. 요거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발표에서는 다루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예. 재밌는 거는 우리가 그 위상절연체 스터디가 이제 재밌는 이유는 이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제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던 스피노브 커플링이 사실은 굉장히 전자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 한 가지. 그리고 또 하나. 사실 우리가 1980년대 전까지만 해도 밴드 인슐레이터는 굉장히 따분한 물건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 근데 그런 밴드 인슐레이터가 이제 그 2차원 위상절연체, 3차원 위상절연체, 요즘에는 소위 말하는 하이어 오더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 그러니까 벌크는 D-디멘셔널 벌크는 인슐레이터인데 뭐 D-2, D-3, D-1 디멘션에서 이제 그 어떤 그 제로 에너지 스테이트가 존재할 수 있다는 뭐 그런 일들이 그 쏟아져 나오고 있죠. 최근에는 심지어 어떤 페이퍼가 왔냐면 그 NaCl이 어떤 저런 그 정육면체 코너에 어떤 프랙셔널 차지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이상한 인슐레이터다라는 페이퍼까지 있는데 우린 이 물질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소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스토리들이 주는 교훈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얼마나 이제 그 양자역학의 성질에 대해서 베리페이스라는 성질에 대해서 그리고 그 양자역학적인 그 물질들의 상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 얼마나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니고 얼마나 놓치고 있는가 그런 질문들을 항상 이제 그 스스로에게 해주게 만든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들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스피노브 커플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이걸 그냥 기억해 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주제 요거는 사실은 제가 아는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훨씬 더 재미있는 내용일 수 있지만 그것은 다음번에 오실 콜로키움 연사들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예. 자, 키타이프 모델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건 사실 이제 그 약간 고체 물리와는 좀 별개로 이제 그 양자 정보, 그 중에서도 이제 토폴로지컬 퀀텀 컴퓨팅이라고 하는 그 분야에서 수학적으로 정말 이제 이론적인 관심 대상으로서 그 하던 거죠. 이제 요 아저씨 굉장히 그 특정 양자적 분야 하다 보면 이름이 많이 등장한 요 아저씨가 2006년에 하신 일인데 되게 이상한 스핀 모델을 그냥 쓰셨습니다. 이게 X 방향으로는 X 스핀들 각 어떤 그 요 2차원 벌집 격자에 앉아 있는
그 스핀 2분의 1 입자들이 특정 방향으로는 X 성분만 커플하고 특정 방향으로는 Y 성분만, 특정 방향으로는 Z 성분만 그 커플하게 되는데 문제는 요에서 마치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문제는 요 해밀토니안이 이제 그 스핀의 리프레젠테이션을 살짝 스핀의 리프레젠테이션을 이런 식으로 바꿔치고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요 해밀토니안 만족한 특정 성질들을 잘 써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걸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마요라나 페르뮴 그 자기 자신이 그 자신의 그 퍼미션 오퍼레이터인 이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한테 파티클이든 이런 이상한 입자들의 non-interacting 해밀토니안으로서 이렇게 써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이 페이퍼에서 다 하셨죠. 예. 그리고 저 해밀토니안의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디스퍼션이 이렇게 어떤 그래핀 모양을 이제 이루게 되고 이제 그 그라운드 스테이트 솔루션을 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씩 이제 그 약간의 이제 그 조작을 저 해밀토니안의 솔루션에 가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쟤네들을 이제 폴트 톨러런트 퀀텀 컴퓨팅에 써먹을 수 있다는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에서 이제 재미있는 부분은 가장 어떻게 보면 제일 놀라운 부분은 이거 굉장히 복잡한 스핀 모델이지만 그게 일단 정확하게 풀린다는 거. 그 정확하게 풀린 것이 굉장히 요상한 그 물질의 상태, 이런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스핀으로 시작했을 때 스핀이 아닌 완전히 다른 입자의 emergent degree of freedom을 이제 예측한다는 거. 그리고 그 emergent degree of freedom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놀라운 이제 기술적인 돌파구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발견의 삼박자가 모든 것이 놀라운지 굉장히 이제 혁명적인 발견이었던 것인데. 질문해도 되나요? 예. 저 PPT의 스핀 2분의 1에서 마요라나 페르미온으로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 번만 말해 주시면 될까요? 요게 지금 스핀 2분의 1 오퍼레이터잖아요. 네. 요걸 그냥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이제 또 다른 오퍼레이터들로 쪼개진다고 이제 가정을 그냥 썼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정인가요? 그리고 요놈들 B와 C 사이의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정의를 하고 그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가지고 스핀 2분의 1 요놈들을 가지고 스핀 2분의 1 오퍼레이터들 사이의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이 만족된다는 사실을 이제 밝혀냈죠. 그럼 이제 얘네들은 이제 스핀 2분의 1을 구성하는 어떤 일종의 이머전트 이제 자유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물론 그것이 실제로 등장을 하느냐는 사실 또 다른 이야기이기는 하죠.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 저놈들의 그라운드 스테이트 솔루션이 이제 요 스핀을 구성하는 두 개의 소위 말한 마요라나 이제 입자들 중에서도 C 마요라나로 이제 잘 표현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실제로도 자연히 그거를 선호할 수 있다는 한 가지 강력한 가능성이 되죠. 저 페이지를 피해서 다른 방향으로 심각하게 대칭성을 깨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서. 조기룡 교수님, 제가 맞게 설명을 한 건가요, 이거? 네, 아주 잘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사실은 제가 이런 종류의 이론을 하는 사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긴 하지만 확인을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됐나요, 혹시? 완벽히 이해는 못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이해를 못하셨으면 제가 좀 설명이 부족했던 하실 것입니다. 아마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이제 여쭤봐 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요상한 부분은 이런 일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방향에 따라서 스핀들의 상호작용이 이렇게 다 차이가 나야 돼요. 이게 사실 이제 굉장히 기대하기 힘든 조건인데, 이분이 그래서 페이퍼를 2006년에 썼는데 한 3년쯤 지나고 나서 놀랍게도 저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결정상 물질에서 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조건이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J-effective half orbital이 만들어지는 정확히 그 조건과 상당히 겹쳐요. 첫 번째, 정확히는 요 J-effective half orbital이 스피노비 커플링에 의한 J-effective half orbital이 형성이 돼야 된다는 것이 사실은 제일 기본적인 첫 번째 조건이 되겠습니다. 저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은 당연히 이제 우리의 물질이 어떤 그 금속과 그 주변을 둘러싸는 그 음이온 팔면체의 이제 그 조합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쟤네들이 서로 이제 서로 이제 모서리를 맞대고 누워 있어야 돼요. 모서리를 맞대고 누워 있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전자와 전자가 건너뛸 때 특정 종류의 오비탈들의 조합들만 이제 관여를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바로 이제 요런 소위 말하는 일에 이제 서로 직각으로 누워 있는 T2G 오비탈 사이의 호핑만이 이제 가능해지게 되면은,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우리의 이제 전체가 T2G 오비탈, 또 이제 J effective 합과 3합으로 갈라지기 전에 전체는 이제 D 오비탈 중에서 이제 T2G 오비탈들이었잖아요. 쟤네 사이에 훈트 커플링이 강하게 들어오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 결국에는 얘네들, J effective 합 오비탈들 사이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키타이프 인터랙션, 다시 말해서 이제 그 번딩 방향에 의존한 X, Y, Z 스핀 성분들 사이의 아이젠 커플링이 요 T2와 이제 JH 훈트 커플링, 서로 다른 오비탈들에 있는 스핀의 같은 방향으로 세우고자 하는 특정 쿨롱 인터랙션의 성분들이 있으면은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2009년에 이 페이퍼에 조지 자켈리와 이제 기니아 칼리올린에 의해서 제안이 됐고,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여기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열심히 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리듐이 들어간 T2G 오비탈의 전자가 5개 들어간, 그리고 정확히 아까 말했던 구조를 가지는 저 물질들을 열심히 연구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또 그 다음으로 사람들이 봤던 것이 바로 이제 알파 루세늄 트라이클로라이드 얘도 구조가 비슷한데 이제 얘는 그냥 중간에 껴있는 이제 소듐이나 리튬들이 이제 없죠. 하지만 여전히 구조의 백본 자체는 똑같죠. 사실 그래서 위에 말했던 자케리 칼리올린 메커니즘에 의한 이제 J effective 오비탈과 이제 키타이프 인터랙션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재밌게도 이제 이런 벌집 격자가 2차원이 아니라 3차원 상에서 약간 이렇게 벌집 격자 비슷한 구조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뭐 하이퍼 하니컴 뭐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 놀라운 건 여기에서도 아까 키타이프 해밀토니안이 정확하게 풀립니다. 저기서도 똑같은 방법을 써서, 그리고 솔루션의 네이처도 똑같아요. 저기서도 아까 보여드렸던 마요라나 포르미온들에 의한 소위 퀀텀 스핀 리퀴드 페이스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이 죽어라 파기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역시나 이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거 외에 자연은 보통 많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관심 없어 하는 텀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얘는 우리가 잘 아는 통상적인 하이센버그 텀. 쟤네가 강하면 그냥 스핀들은 그냥 자성을 만들고 그대로 끝이겠죠. 뭐 마요라나 폴비온 같이 스핀이 쪼개져야만 만들어질 수 있는, 이펙티브리 쪼개져야만 만들어질 수 있는 이상한 페이스 찾을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지들끼리 서버리면 끝이죠. 그러니까 얘가 있으면 안 돼요. 얘 정체는 뒤에 있는 놈은 조금 시메트릭 어나소트로피라고 조금 더 이상한 텀인데, 쟤네들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뭔가 재미있는 페이스를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는데, 저기에 들어가면 당장 해밀토니안이 정확하게 풀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풀릴 수가 없기 때문에 쟤도 좀 골치 아파요. 그래서 이 미션은 이제 물질을 잘 조작을 해가지고 얘를 이제 잘 키우고 다른 우리가 필요 없는 애들을 좀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제가 주로 했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요걸 K를 키우고 J와 감마를 늘리기 위해서 이제 특정 어떤 결정 구조가 이제 유리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리듐 산소 팔면체들이 서로 띄엄띄엄 떨어지는 구조를 제안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메탈 오가닉 프레임워크라고 이제 이제 금속과 이제 탄소들로 만들어진 유기 물질들로 만들어진 이런 이제 가상의 육각형 뼈대를 화학적으로 잘 합성을 해서, 놀랍게도 화학하시는 분들이 약간 재주가 마법 같으셔서 저런 구조를 실제로 만드실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아주 퓨어하게 만들어지진 않겠죠. 그게 또 문제긴 하겠지만. 여튼 이런 일들을 사람들이 해오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가장 최근은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굉장히 재밌는 연구 결과 중에 하나가 이제 알파 루세늄 트라이클로라이드에서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은 어떤 그 서멀 컨덕티비티가 이제 그 양자화된 것이 발견되었다라는 보고가 나왔는데 왜 이게 중요한 결과인 것이냐? 자, 이제 아까 위클리 인터랙팅 시스템에서 말씀드렸던 그 천 인슐레이터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전도성이 기여한 애들이 기본적으로 전자잖아요. 스핀을 들고 있는. 따라서 전도성을 재면은,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전화가 와버린 바람에 잠깐 중단이 있어요. 오케이,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마요라나 입자 같은 경우는 스핀이 쪼개져서 만들어지는 애들이라고 하고, 따라서 걔는 전하를 들고 있지가 않아요. 다만 전하를 들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엔트로피는 들고 다니기 때문에 따라서 걔네가 열은 전달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전도성이 퀀타이즈가 되는 대신에 이제 걔네들이 들고 다니는 이제 열에 의한 서멀 컨덕티비티, 이제 그 열 전도성이 어떤 그 영역에서 특정 값으로서 이렇게 이제 그 양자화가 만약에 되는 것을 우리가 아주 잘 관찰할 수가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그 벌크에서는 인슐레이터인데 엣지로만 돌아다니는 이제 그 엣지 마요라나 트랜스포트의 이제 증거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2008년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 물질에다가 어떤 특정 방향으로 자기장을 어느 정도 걸었을 때 얘가 기본적으로 들고 있던 이제 그 자성이 사라지고, 자성은 없고 인슐레이터인데 마치 이제 그 서멀 트랜스포트가 어떤 그 특정 값으로 이제 양자화가 되는 그런 현상을 봤다고 하여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걸 아직 들여다보고 있는 중인데, 문제는 제가 최근 논문을 못 찾아봤을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이 실험 결과가 아직 재현이 안 돼서 그게 지금 문제인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열심히 달려드는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을 사람들이 해올 수가 있었고, 자,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이제 정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해드리자면은, 여기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한국 분들에 의해서도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발전이 되는 분야라서 그리고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들이 등장할 수 있는 이제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스피노비 커플링에 의한 재미있는 현상들이 이제 굉장히,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키타입 스핀 리퀴드 관련하여서 이제 다른 이제 후보들이 있을 수가 있는지, 그리고 아까 위클리 코릴레이트 영역에서는 어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발견했던 이해하는 이제 위상 물질들 외에 다른 어떤 흥미로운 이제 베리 페이즈에 의한 스피노비 커플링에 의한 물성이 있을 수가 있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스피노비 커플링에 의해 만들어진 고온 초전도체가 이제 또 가능할지, 이런 이야기들이 또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오버를 했는데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빨리 끝냈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어차피 사실 5시 15분까지는 잡혀 있어서요. 근데 예. 이제 보통 연사분들이 75분에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으셔서 부담을 안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답을 드린 거긴 합니다. 네, 굉장히 인스트럭티브하고 많이 배우는 콜로키움이었는데요. 네, 학생분들 또 질문거나 또는 이제 교수님들 들어와 계신 분들 질문 혹은 코멘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해도 괜찮을까요? 예. 네, 아까 예시로 소듐 이리데이트나 이제 리튬 이리데이트 같은 건 말씀해 주셨는데, 예. 여기서 이리데이트 말고 이제 나트륨이나 이 리튬 같은 경우에는 스트럭처를 구성하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제 구조 이게 사이사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제 층 사이 거리를 벌려주면서 이제 벌집 격자 구조를 안정화시키는 역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전하 하나씩 전하 하나씩을 이제 금속 이온에다가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금속 또는 산소에다가. 그럼 스트럭처하고 이제 캐리어 데니시티 같은 걸 조절하는 그런 역할인 건가요? 그렇죠. 예.
네, 감사합니다. 요게 네. 구조가 그 음극재로 많이 쓰는 리튬 코발테이트 구조랑 상당히 비슷해요. 그리고 그런 물질들에서 이제 그 보통 리튬이 이제 그런 물질들 리튬이 사이에 들어왔다가 빠져나왔다 들어왔다 빠져나왔다 하면서 이제 그 충방선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죠. 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질문 있는데 예. 그 스피노비 커플링 때문에 스피놀 효과도 생길 수 있고 퀀텀 스피놀 효과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 퀀텀 스피놀 이펙트가 생기는 이유가 그 TRS가 깨져야 생겨야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 퀀텀 스피놀은 시간 대칭이 안 깨져도 되죠. 그 스핀 서로 반대방의 스핀이 서로 이제 반대 방향의 이제 엣지 커런트를 만드는 거니까 그 시간 네. 대칭을 적용해 보게 되면 스핀은 뒤집어지고 방향도 뒤집어지고 똑같은 시스템. 그러면 그 홀 효과랑 퀀텀 홀 효과 같은 경우에 그 자기장을 세게 건다는 그 어떤 차이가 있는데 스피놀 효과가 일어나는 경우랑 퀀텀 스피놀 효과가 일어나는 경우가 어떤 조건적인 차이가 뭐가 있는 건가요? 가장 쉬운 거는 이제 그냥 스피놀과 퀀텀 스피놀의 차이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그 벌크 갭이 열렸는가 닫혔느냐일 거예요. 그러니까 벌크에서 벌크 캐리어들이 그 스핀 트랜스포트에 관여할 수 있는가? 또는 벌크는 완전히 관여 못하고 그 완전 퀀타이즈는 엣지 채널을 통해서만 이제 그 관여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엣지 채널 그 벌크 갭이 생겼을 때 엣지 채널의 개수는 정수로 셀 수가 있죠. 걔네는 그래서 퀀타이즈 리스폰스에 관여를 할 수 있는 거고 벌크에 포미 서페스가 있으면은 그럼 걔네는 더 이상 뭔가 정수로 셀 수 없는 어떤 그 기여를 하게 되겠죠. 네. 네, 이해됐습니다. 대답이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예. 네, 그 J effective half state가 이제 사각격자에서 호핑이 캔슬이 되고 예. 캔슬이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관련해서 예. 혹시 플랫밴드 피직스와 관련된 논의가 있을까요? 굉장히 재밌는 질문이고 아마 플랫밴드 피직스 관련해서도 뭔가 이제 저런 식의 그 허핑들 사이에 이제 그 상쇄 간섭을 이용한 효과가 전에 들었던 걸로는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 저걸 잘 이용해서 이제 플랫밴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얘기는 있네요. 이렇게 인접한 JPEG 하프 오비탈들 사이에 특정 이제 그 결정 구조가 생기게 되면 이제 직접 건너간 호핑은 이제 그 0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만약에 이제 이렇게 디오비탈들 사이에 이제 그 중간에 이런 그 증검다리를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건너뛰는 성분이 없다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이제 그 인접한 J-effective 하프 오비탈 사이에 호핑이 빵이 되버렸으니까 뭐 걔네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밴드는 플랫해지긴 하겠네요. 근데 이제 그게 재미있는 종류의 플랫 밴드는 아닌 그냥 이제 그 아톰들이 그냥 서로 호핑하는 아톰들이 그냥 배열되어 있는 그런 종류의 플랫 밴드가 되기는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양범성 교수님께서 하셨던 카고멜 레티스 플랫 밴드 같은 경우는 그거랑은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쪽은 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러면 그 질문이 마지막 질문. 저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BSCCO에서 페르미 아크가 생긴다고 하셨는데 바일 세미메탈에서 보면은 페르미 아크가 서페이스에서만 생기잖아요. 근데 이 BSCCO에서는 토폴로지 물질이 아니니까 벌크에서 찍든 서페이스에서 찍든 그냥 다 페르미 아크가 생기는 건가요, 그러면? 예, 맞아요. BSCCO에서 페르미 아크는 벌크 프로퍼티고요. 바일 퍼미온 페르미 아크는 기본적으로 이제 서페이스에서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확히 밴드 피직스 설명이 된 애들이잖아요. 근데 여기 초전도체 하이티시 큐프레이트 페르미 아크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스포렐레이션 효과에 의해서 밴드 스캐터링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제 밴드 캐릭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다릅니다. 피직스가 완전 다르고 생긴 게 비슷한. 그렇죠. 근데 바일 페르미 아크는 시작점과 끝점이 명확하죠. 얘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질문 하나만 할게요. 네, 근데 그- 저희 5시 15분에 네, 아니, 안녕하세요. 문자 메시지 왔어요. 뭐. 네. 네, 알겠습니다. 그 J 이펙티브 2분의 3 머티리얼은 뭐 있나요? 2분의 1 많습니다. 예. 많습니다. 거기서 아주 그 예. 질문하는 이유는 너나벨리언 베리 커넥션, 제일 앞 인트로덕션 발륨 안세나이드 경우처럼 너나벨리언 베리 커넥션이 나올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게 내추럴한데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물질에서 뭐가 연구가 됐나요? 그 지금 이 발륨 아세나이드 말고 디오비탈 예. 그 저기 J-이펙트 J-이펙트 3F 시스템 중에서 그 더블 페롭스카이트 시스템, 더블 페롭스카이트라는 물질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페롭스카이트인데 이제 하나 건너 하나씩 그 전이금속이 들어가 있는 애들. 거기서 오스미움이나 레늄 들어간 애들 중에서 J-이펙티브 3F에 이제 파셜리 필드된 애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저기 그 라쿠나스피넬이라는 물질들이 있는데 거기가 뭐 그 사람들이 최근에 그 스커미언 관련으로 많이 했었다. 근데 전이금속 자리에 탄탈륨이 들어간 애들인데 걔네도 또 J-이펙티브 3F 캐릭터가 나오고 거기에서 그 토폴로지컬 슈퍼컨덕티비티 얘기를 최근에 저기 카이스트 한명종 교수님 그룹이랑 그 이성빈 교수님 그룹에서 했었죠. 너나벨리언 베리 커넥션 관련해서 뭔가 피직스를 얘기한 것도 있나요? 그게 저기 그냥 단순 TI 관점에서는 그냥 너나벨리언 베리 커넥션이 있어도 그거 결국에는 계산 가능하고 뭐 TI인지 아닌지 얘기를 그냥 할 수가 있잖아요. 인터랙팅 시스템에서는 인터랙팅 시스템에서는 간단하지가 않을 것인 게 아마도 이게 J-이펙티브 3F끼리 스핀 인터랙션을 만들게 되면 단순히 그냥 다이폴 인터랙션뿐만 아니라 뭐 쿼드러폴 이런 애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을 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간단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너나벨리언 베리 커버티 효과도 있을 테니까 물론 인터랙션만 해도 그렇죠. 사실 근데 그쪽은 이제 인터랙션 해밀토니안 자체가 복잡할 거라서 아마 손을 다들 못 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저도 그쪽으로는 잘은 모릅니다. 사실은. 전 밴드 주로 하던 사람이라서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콜로키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긴 시간 많이 고생해주신 김흥식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예, 긴 시간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번에 또 포항에서 뵙게 되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네, 얼른 왔으면 좋겠네요.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녁 잘 보내시고요. 네, 혹시 뭐 교수님들 중에 계신 분들 인사하시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인사라도 하시면 좋을 텐데. 김범주 교수님, 네. 예, 안녕하세요. 아까 인사를 못 드렸어요. 늦게 들어와갖고. 예,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예, 저 별일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예, 조만간에 한번 뵐게요. 예, 제가 이 얘기를 김범주 교수님이랑 제가 해가지고 굉장히 민망했는데 여튼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예. 김무색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안내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DX 키보드 취소됐다고. 행사 연기됐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 나누세요. 네, 감사합니다. 김흥식 교수님, 저희가 원래 뭐가 이벤트가 5시 15분에 있었는데 그게 취소돼 갖고